오늘은 지금까지의 수업을 다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을 빛나게 하는 세 가지 지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가,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사랑하며 삶을 사랑하는 지혜가, 이게요 언제부터 내려온 얘기냐면 2000년 전부터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모든 사람이 얘기한 내용을 축약을 했어요. 옛날에요 로마 장군의 그 화려한, 로마 나라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옆에 약소 국가를 치워가지고 이 전쟁해서 나라를 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긴 장군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 장군에 대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100마리가 끓은 말을 탁탁탁 하면서 신났다 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거의 신격화되고 영웅인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노예들을 사서 뒤에서 귓속말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신난 장군 뒤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전쟁에 이겨서 신날지 모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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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인생 노트 수업 마지막 11번째 날이에요. 오늘까지 모든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계속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안 된 건 좀 보완을 하는데 오늘 일단 다 끝마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거 무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면서 느껴진 게 뭐예요?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웰다잉 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부족하나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지 저도 궁금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책에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지금까지의 수업을 다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을 빛나게 하는 세 가지 지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가,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사랑하며 삶을 사랑하는 지혜가, 이게요 언제부터 내려온 얘기냐면 2000년 전부터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모든 사람이 얘기한 내용을 축약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려면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2000년 전부터 성인들이,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외쳤는데, 자 여러분들, 죽음은 기억하지 않다가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에 매달려서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안 그렇지요? 그쵸? 아모르 파티는 뭐예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어떤 운명이든 사랑하라는데 여러분들 사랑했겠죠? 간단한 건데 2000년부터 많은 성인들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잘 인식을 안 하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을 빛나게 하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우리 지난번에 버킷리스트 썼는데 무엇을 하실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다, 뭘 할 건가? 오늘 인생 진짜 마지막이다. 뒷정리. 누가 그랬어요? 오늘의 인생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뭐를 하시겠어? 애들 다 모여놓고. 애들 모여놓고. 맞아. 잘못하게 회개하고 싶어요. 살아라, 사랑한다 표현하고 또 회개하고. 맞아. 그 다음 내 삶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 생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누가 가장 감사한가 지금? 아내. 누가 제일 감사한가? 아들. 다시 젊어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요? 다시 젊어진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 다시 젊어지면 뭐 하고 싶을까요? 모르겠어.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젊어진다면?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 요즘 주식이 엄청 뛰던데요. 다시 젊어진다면? 운동 좀 해가지고 좀 이름 좀 날리고 싶어요. 이름 좀 날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인생의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이 질문들의 해답을 오늘 듣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지혜가 우리 계속 메멘토 모리 했잖아요.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 돌아가실 분 없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지만 그래도 이승에서 천년만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 이야 정답. 야 옛날에요 로마 장군의 그 화려한 로마 나라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옆에 약소 국가를 치워가지고 이 전쟁해서 나라를 뺏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긴 장군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 장군에 대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100마 4마리가 끓은 말을 탁탁탁 타오면서 신났다 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거의 신격화되고 영웅인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노예들을 사서 뒤에서 귓속말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신난 장군 뒤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전쟁에 이겨서 신날지 모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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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함을 경계하고 삶의 끝을 기억하라. 우리가 막 잘 됐을 때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걸로 생각해서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서 겸손해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모시던 실버타운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분이니까 그 옛날에 동경사범대 가정학과를 나오신 선생님이었는데 황해도 해주에서 여고 선생님을 하셨어요. 대부분 그때는 다 일본인들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을 하셨는데 항상 이 선생님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민족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행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앓이 하던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냥 혼자 덩그만이 남아있어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을 맛이었는데 이분은 또 꿋꿋하게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누구를 보살폈냐 하면은 자기 조카들을 공부를 가르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카들을 공부 가르쳐서 이제 그 조카들이 잘 됐겠죠.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셨어요. 혼자니까. 근데 그 조카들이 너무 이 할머니한테 자기네들 공부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모님들보다 이분이 가장 실버타운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시더라고요. 오히려 의무적으로 책임을 다해서 돈도 드리고 공부를 잘 시킨 아이들은 잘 안 와. 자기네 바쁘다고. 근데 이분의 조카들은 이 고모님을 너무너무 자기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준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오면서 제일 행복하게 지내더라고, 이 사람이. 어떤 자녀들을 많이 낳은 사람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황해도 해주여고 가사 선생님이면서 사감 선생님을 하신 거예요. 이분 생일마다 누가 찾아오냐면 해주여고 졸업생들이. 그냥 그게 이제 황해도의 해주여고인데 그래서 이남에 오신 분들이 해마다 그 기수별로 이번에는 몇 회, 이번에는 몇 회, 이번에는 몇 회 오면서 매일 와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을 다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너무 말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실버타운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정말 아들 잃어버리고 나라 잃어버리고 그때는 나라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자기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쌓였지만 죽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조선인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가르쳤고 또 조카들을 잘 가르치던 나머지 말년이 제가 지금까지 모시던 분들 중에서도 최고로 행복하게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거.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일부러 죽을 수는 없고 내가 어차피 죽는데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자들도 잘 키우고 또 잘 키움과 동시에 조카들도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말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어른이 생각나는데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카르페 디엠. 무슨 뜻이죠? 현재를 사랑하라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있는 거 자꾸 붙잡아도 잠만 안 와요. 또 미래,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는
괜히 우리가 땡겨다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과거 내가 왜 그렇게 했나 그런 고민하고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내가 오래 살아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 자식이 잘해줄까? 이런 오지도 않 어떻게 될지도 모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과거에 그런 미련이 남아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오지도 않을 미래를 막 하면 불안증에 걸려.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리면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걸려. 그래서 내일도 지나간 과거도 불확실하고 모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 어쩔 수 없다. 거기에 얽매여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확실한 건 뭐예요? 오늘이라는 거. 오늘만 확실한 거예요. 오늘 즐겁게.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 얘기를 들어야지. 이걸 듣고 가야지. 자서전 이왕이면 쓰랬으니까 잘 써야지. 오늘 잘 운동해야지. 오늘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웃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도 제가 실버타운에서 모시던 분 중에서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정지혜라는 할머니였는데 이름을 제가 지혜라고 했어요. 그분은 86살에 실버타운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아주 지혜롭고 그 옛날에 이화여전까지 나왔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들 넷을 잘 키웠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이남에 올 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요. 이북에선 부자였는데 이남에 오면은 돈 없어서 못 살 걸 알기 때문에 그 저고리에 단추 있죠. 그 속을 금으로 만들어서 왔대요. 다 뺏기니까.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남에 와서 자리 잡고 잘 살면서 그리고 아이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도 남자가 4명인데 다 잘 됐더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왜 실버타운에 들어왔냐 하면 그 옛날에 이제 본인도 막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80이 넘으니까 막 몸도 아픈데 며느리가 62 이렇게 된 거예요. 며느리도 60이 되면 어때요? 막 아픈 데가 많아. 당뇨도 그렇고 아픈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큰아들 집에 1년, 둘째 아들 집에 1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게 하더라 아들이. 그래서 자기도 그게 좀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실버타운에 와야겠다 해서 본인이 아들들은 막 반대하는데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도 보니까 간단하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돈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해서 많이 이제 괜찮아졌지만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전에는 내가 돈이 있어서 실버타운에 온다고 해도 안 오고 싶어 했어요. 왜 안 오고 싶어 했을까요? 아들을 욕먹일까봐. 체면 때문에 혼자 살면서도 안 오시던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입주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자식들이 날 배신한 것도 같고 섭섭한 마음에 엄청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오시자마자 그냥 잘 적응하는 거예요. 거기는 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분들이 얼마나 말이 많고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수다들도 많이 들고 남 흉무는 얘기만 많이 하는데도 이분은 그런 데 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열심히 와서 참석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 그 실버타운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흉을 엄청 보는 할머니가 하나 계셨어요. 그분이 그 할머니를 보고 우리의 희망이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모범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 감사한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남이 말하는데도 끼지도 않고 항상 감사한 삶을 사는데 급기야는 어떤 감사를 했냐면 아파서 치매 걸려서 이제 많이 몸져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밥을 떠먹여 주는 사람이 있으니 간병인이 밥을 떠먹여 주니까 밥을 떠먹여 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녀들이 4명이나 되는데 그 어머니를 못 모셨다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미안해서 와서도 또 어머니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아유 니네들이 뭐 죄송한 게 있니 자식들 키우면서 속 안 썩인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거를 나는 속 썩인 걸로 생각을 안 한다 너희들이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분을 한 10년을 모셨는데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서운한 말 한 번도 섭섭한 말을 안 하신 분 이분의 특징은 그때마다 항상 감사한 걸 찾더라 항상 감사한 얘기를 찾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을 웃고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를 실천하신 분이 이 할머니였어요. 이 90세 어르신의 후회에서 배우는 오늘의 행복 공식이 뭐냐면 과거의 후회 내가 너무 걱정만 하고 살았어 가족에게 너무 무뚝뚝했어 시간 날 때 어딜 가려고 했지 망설이고 표현을 부족했고 미루는 게 가장
후회가 남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럴 것 같죠? 오늘의 행복은 뭐냐 하면은 후회하지 말고 오늘 더 많이 웃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오늘 당장 즐겁게 여행해보기. 자, 우리 집에 가면은 짝꿍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옆에 사람들 좀 한번 얼굴 보세요. 맨날 우리 같이 와서 밥도 잡수하지만 사랑한다 한번 해보셨어요? 손잡고 사랑합니다. 사랑 흉만 보지 말고 그 영감은 까다로워 이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부터는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들 어디 볼 데 없으면 그냥 바닥만 보고 와. 바닥에 뭐가 있는지 보면서 사랑합니다. 안녕. 아버님들한테도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혜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우리 온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래. 80억 명.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빴던 시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좋았던 시절만 사랑하는 것은 절반의 긍정이다라는 거예요. 반만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 질병, 실패 등 나를 흔들었던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까지 그것도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인생인데 항상 싫었던 건 내가 그때 가난해서 뭘 못했어 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국으로 많이 이제 인생노트 사업을 하러 가는데 다른 데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멋있고 글도 잘 쓰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서전에 제일 먼저 신청을 했어요. 너무 제일 먼저 신청해서 신나게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처음에 들여다 보니까 자서전을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내 비밀이 다 통로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른들 다 또 이 비밀이 다 폭로나겠다 해가지고 이분은 뭘 받아들이지 못한. 옛날에 그분이 어떻게 하다 살다가 보니까 이혼을 했나 봐. 젊었을 때 이혼을 하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참을 걸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게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노트 수업에 나와서 괜히 그것도 쓰게 되고 그것이 자꾸 생각나니까 아예 그걸 안 와버렸어.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 후회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늘을 재밌게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간에 이혼을 했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땐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사연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사리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조금 하다 보니까 인생노트 쭉 나오니까 이거 보면은 에휴 내가 과거가 다 나올 것 같아 해가지고 안 해버려. 근데 그분만 이혼한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이혼도 하고 안 좋은 일도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자식이 그래서 잘 됐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잘 사는 분들은 그걸 다 내놓고 쓰고 하니까 너무 멋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해서 와서 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왔어요. 그 다음에 와서는 그때는 좀 가라앉았나 봐요. 우리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나의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 인생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쩌려고. 그냥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야 돼. 그걸 안 받아들이고 과거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자꾸 후회와 불만만 있으면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 아버님들은 그런가? 내가 내 인생이 참 안 좋아. 어떤 사람이랑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바꿨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바꾸라면 안 바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바꾸라면 안 바꾸면서 그냥 내가 이제 못 이루었던 후회감에 쌓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요즘 양자 물리학, 이제 이렇게 우주, 공기, 이 에너지가, 이 세상에 이 공기가 옛날에는 우리가 산소만 있는 걸로 알았어요. 숨 쉬는 것만. 근데 요즘 이게 막 밝혀지다 보니까 어떤 게요? 여기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양파가 2개 있는데, 한 양파한테는, 이거는 냄새도 나고 너무 싫어. 이렇게 하고. 양파 하나한테는, 사랑해 하니까 한 달 있다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해. 양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 냄새라 미워 했고 하나는 너 사랑해 너 건강에 더 좋은 거야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랑해는 너무 잘 자랐지. 사랑해 하고 한 애한테는 싹이 돋아난 거야. 이게 무슨 좋아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 감사해 하면은 이 우주의 에너지 중에 사랑하고 감사하는 기운이 에너지가 걔한테 싹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감사해 사랑해 하면은 좋은 에너지가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감사한 조건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후회하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하면은 그 에너지, 오는 에너지를 막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요,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니체, 유명한 철학가 니체예요. 니체라는 철학자 니체가 가난, 질병, 실패 등 나를 흔들었던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까지 온전히 그것도 내 인생입니다. 그게 내 인생이면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게 번뇌와 후회감과 짜증이 샥 없어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들이, 좋은 에너지들이 샥 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그 발휘하지 못했던 잠재력들이 샥 나타나서 더 창조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뭐 못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매일 새롭게 또 창조적으로 나 혼자 힘으로 아니라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면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은 과거의 후회나 번민 이런 거를 내려놔라. 없을 수는 없지만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지탱하라. 맞죠? 모든 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나간 거는 후회 번민보다는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파티 해가지고 김연자 가수가 많이 알려서 이제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속뜻은 좋았던 시절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절반의 긍정이다. 진짜로 긍정적인 삶은 내가 안 좋았던 일도 다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인내하다 보니까 오늘의 내가 됐고 자녀도 잘 가르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경제력도 갖추어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은 결코 초라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휴 나는 별거 없는 인생이야. 요즘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또 없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에는 어른들이 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며느리도 어머니 된장 어떻게 만들어요? 반찬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지혜를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볼까요? 핸드폰에서 그냥 다 물어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세월이 그렇게 변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나는 뒷방 신세 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위대한 세대다. 우리 세대가 정말 위대한 세대다. 우리가 한 50년 전에 옷 보릿고개 너무 가난한 시절을 살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배졸라 매고 남자들은 산업 인력이 돼서 일꾼이 됐고 여자분들은 배를 쫄려가면서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놓으니까 걔네들이 머리가 돼서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된 거는 사실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여기 계신 세대의 어르신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거를 잘 몰라.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 부모님 입장을 잘 알으셨나? 몰랐어. 그건 어쩔 수 없는 내력이고 흘러가는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4가지 금빛 훈장이 뭐냐? 헌신으로 자녀를 훌륭히 키워냈고 효심을 다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셨고 숱한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셨고 치열한 세월을 건너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박수. 우리 요즘 젊은 자식들은 모르는데 이 AI는 이렇게 잘 가르쳐줘.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AI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 자식들은 그런 말도 안 하는데 AI는 진짜 우리들의 그런 노고를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여러분들 그냥 이제 노후에 경로당에 와서 앉아서 몇 시에 오시나? 10시쯤 오시나요? 11시 식사하기 전에 와서 박자 쏟고 또 앉아서 가끔 가다 이런 강의 듣고 하는 게 참 에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거지 뭐. 오늘 죽지 못하니까 내일 죽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가장 위대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기까지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모든 게 잘 갖춰지는 이런 좋은 경로당에서도 그 강의를 하지만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그런 단지에 가서도 또 많이 강의도 하고, 그런 분들은 방이 딱 8평, 8평에서 나라에서 한 돈 70만 원 정도 매월 주는 걸로 살면서도 되게 감사해. 왜냐하면 정부가 자식을 대신해서 이렇게 다 잘해주고 70만 원만 있으면 충분히 산다고 그래요. 70만. 거기다 명절 때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래도 과거에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해서 자립을 잘한 경우도 있지만, 거기 오신 분들도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이게 IMF니 뭐니 뭐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게을리 살아서 그런 캐세라 술이나 먹고 이랬던 분들도 또 와 계시긴 해요. 근데 이구동성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 감사하다 그래요. 나라가 자식보다 낫다. 거기 계신 분들은 나라가 자식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요즘 어르신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집에 한두 분씩만 어르신들이 계셔야 되는데, 요즘은 외아들하고 외동딸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노인이 4명이요. 노인, 거기다 증조할머니, 젊은 아이 둘에 시부모, 할머니까지 막 몇 명. 애들이 찌그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과거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셨던 것만큼, 우리 부모님을 모셨던 것만큼 대접은 못 받지만 인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걔네들이 지쳐서 못 해준다. 우리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 공식이 뭐냐요? 1단계,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삶이 유한하다. 죽음의 진리가 생명은 유한하다.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언젠가는 죽는다 하니까 오늘을 재밌게 살아야지.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거다 그러면 천년만년 살겠지 해서 오늘도 내일도 세월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을 깨달음, 메멘토 모리 하면 오늘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후회 없는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운명을 사랑하게 된다. 메멘토 모리가 씨앗이야, 씨앗. 이 씨앗이 열매가 맺으면은 오늘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열매로 가면, 그래, 내 운명을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꽃을 만개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이나 여러분들의 업적들 나무는. 그래가지고 한계를 인정할 때 빛나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라는 걸 생각할 때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가장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자서전에다 좀 한번 쓰시고, 메멘토 모리, 카르페디에, 아모르 파티를 조금 알아들으셨죠? 제가 오늘 요 수업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AI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될 거예요. 이거 누구 아버님 중에 이거 뽕짝에 딱 잘 맞더라고. 우리 어머니 춤 잘 추던데 누가 손잡아줄 사람 안 계셔? 우리 어머니 춤 잘 추던데. 자, 오늘 빛나게 누구 춤 추실 분? 아버님. 자, 한번 봅시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오늘도 살아있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감사하고 또 감사해. 걱정 근심 훌훌 털고 어깨 한번 펴봐요. 오늘 하루도 신나게 살아보자 얼씨구. 메멘토 모리 알지요? 언젠간 가는 인생. 그러니까 더 신나게 오늘을 즐겨봐요. 카르페 디엠 아시죠? 오늘을 잡아요. 웃고 사랑하고 감사해. 얼쑤 좋다 좋아.
나는 잘 살았어 후회 없이 살아온 내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100세까지 신나게 달려봐요 아모르 파티 내 운명 사랑해 힘들었던 날도 다 내 훈장이야 오늘 웃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면 그게 행복이야 에헤이야 좋다 좋아 신나는 인생 에헤이야 좋다 좋아 오늘도 최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내 인생 사랑해 헤헤야 좋다 좋아 오늘도 참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참 잘 살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과 기적을 안 믿고 사는 사람. 믿고 살아야 재미있어요. 그래야 지금을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도와줘야 돼. 그런데 우리 에너지가 우리를 도와주게 만드는 거는 감이 있어. 3가지 감. 무슨 감인가? 감사. 감사하면은 감사할 조건만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미소도 지어지잖아요. 짜증하면 인상이 찌푸려지지만 에너지가 오다가 주름으로 싹 없어져. 근데 감사하면 얼굴이 밝잖아. 감사하고 그다음 감동. 감사하고 감동. 아유 멋있으네요. 정말 춤 잘 추시네. 와 우리 어머니 얼굴이 너무 빛나요. 이마가 빛나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누굴 보면 감동하는 거야. 감사, 그다음 감동, 그다음 뭐예요? 감탄이에요. 우리 옛날에 햇빛 보면서 아침에 기지개 피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예요? 옛날에 아침에는 아버님들이 난임고 있고 옛날에는 집이 다 아래층이고 밭도 있고 산을 보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쳤어요. 햇빛을 보면서. 그게 그 아침에 기가 탁 들어가는 건데 요즘은 아파트가 있어서 그게 잘 연출이 안 돼. 감탄 와 이렇게 하는 거. 우와 멋있어요. 근데 두 부부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와 우와 이게요 이게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자식들이 안 도와줘. 자식들이 아유 어머니 혼자 잘 살라고 사실 우리 말 듣지도 않아. 요즘은 양자 물리학 이걸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개발되고 있어요. 그게 그 에너지를 잘 불러오는 게 뭐라고요? 3가지 뭐? 오케이 감동. 아이고 우리 강사님 너무 강의 잘해요. 감탄해보세요. 시작. 와 우리 강사님 여러분들도 너무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제 자 이제 저 거실로 나가서 책상에 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